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공동매입세액에 관한 안분계산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드리고 바로 그 다음 주제에 넘어갈게요. 우리 안분계산이란 말 자체가 결국은 겸용사업자의 과세 문제잖아요. 회사에 취업하시면 겸용사업자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요. 돈 되는 건 무조건 파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세 면세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공통으로 사용할 걸 예정한다라면 반드시 안분계산 해야 되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요, 이게 79페이지에 보면 안분계산을 뭐예요? 안분계산이라는 거는 불공할 금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안분해서 비율적으로 면세 비율만큼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분계산의 배제란 말은 불공제, 그죠? 불공제 할 거를 뭡니까? 배제하니까 결국 매입세액을 전액 뭡니까? 부인하지 않고 다 공제해준다는 말로 해석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안분계산의 배제란 말은 불공제할 거를 배제하니까 결국은 다 공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입세 공제를 다 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제도가 되겠죠. 그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경우에 이 안분계산을 배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우리 법에서는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안분계산 배제에 대한 규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너무 그죠? 비율이 너무 면세 비율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안분해야 될 대상 세액 자체가 너무 작거나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인지 보겠어요. 첫 번째 볼게요. 우리 회사에 그죠? 총 공급가액의 중에서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과세 면세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과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규정이 전부 다 5시리즈예요. 5시리즈. 5%, 500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이렇게 되거든요. 다 5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경우 여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과세 면세 비율이 뭡니까? 지금 99%가 과세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매출액 중에서 99%는 전부 다 과세 매출인 거예요. 면세 비율이 꼴랑 1%밖에 안 돼. 비율이 5% 미만이라고요. 그러면 공통매입세액 50만 원 있죠? 그 중에서 그럼 50만 원이면 500만 원짜리 샀다는 거 아니에요? 50만 원 세액을 부담했으니까. 그 정도 되면 50만 원에 1%면 5천 원이 되잖아요. 1%면. 이거 안 한다, 이 말. 귀찮다. 그냥 다 해줘라. 5천 원 부인하지 말고 다 해줘라, 이 말. 그래서 이 말은 우리 회사의 과세 비율이 있죠. 압도적으로 많다. 그게 뭐냐면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다. 과세 비율이 95%를 초과하면요. 그죠? 95%를 초과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회사의 대부분이 다 과세니까 이거 있잖아요. 부인하지 말고 다 공제해주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다음 공동매입세액이 좀 많으면요. 500만 원이라면 이건 해요. 500만 원이란 말은 5천만 원짜리를 그죠? 트럭을 5천짜리 같이 쓸 트럭 5천짜리 썼으면 부담한 세액이 500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500이면 1%라 하더라도 50만 원이 되니까 이건 좀 금액이 된다라고 보고 비율에 상관없이 금액이 크면요. 이것도 지금 현재 공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공제가 아니라 안분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지금 면세 과세 비율은 50%, 50%예요. 50하고 50%. 5%가 아니고 그냥 균등하게 비등하게 과세와 면세 비율이 균등하다 이렇게 볼 때 해당 있죠. 안분계산 해야 될 공통 매입세액 5만 원도 안 된다. 5만 원도 안 되니까 4만 원이라 하면요. 40만 원짜리 사고 부담한 세액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50% 분해해봤자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제를 그죠? 부인하지 않고 다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따져봤을 때 한 5만 원 정도를 초과 이상이 돼야지 이거는 결국은 이걸 따져보면 결국은 5만 원을 이상 정도 돼야지 나머지 해보면 5만 원이 안 돼요. 어느 정도 5만 원 이상이 되면 그죠? 될 경우에 한해서만 이거를 그죠? 부인하는 이런 입장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이하는 뭐예요? 금액적으로 너무 적다고 봐서 5만 원 미만이면 다
안 하는, 이 조문을 따져보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요 대상은요, 원칙적으로 안분계산 겸용 사업자 이더라 하더라도 안분계산 안 하고 다 전액 공제한다. 뭐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 볼게요. 우리 납부세액 재계산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죠. 그리고 오늘 이제 불공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공제가 왜 별표를 세개 했냐면 공통매에서 안분계산하고 정산하고 납부세액 재계산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볼륨이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 정도를 붙인 이유인데요. 자, 이거 두 번째가 바로 납부세액 재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도도 2개 중에서 내다 보니까 되게 뭐예요. 앞에 있는 안분계산이 80%, 90% 낸다면 얘는 뭐 어쩌다 한번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하나가 한 4년 만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한 문제가. 그래서 뭐 납부세액 재계산은 되게 그죠?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 그러니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어제 매입세 공제라면 납부세액 재계산이 재활용 폐자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의 빈도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출제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규정이 되겠죠. 자,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납부세액, 내가 낼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이거잖아요. 이 제도의 취지 볼게요. 우리 안분계산 했어요. 안분계산 했는데 이때의 면세 비율을 부인했잖아요. 그 해당 취득 시점의 과세기간에 면세 비율만큼을 부인했죠. 그런데 그 이후 기간에 면세 비율이 있죠. 증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면세 비율이 꼭 처음에 취득했을 때 그 면세 비율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면세 비율이 그 이후 기간에 증감했다라면 그 증감액을 그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에 반영하겠다는 개념이 바로 납부세액 재계산이고요. 그러니까 예의 사후관리 규정이에요. 예의 뭡니까? 사후관리라고 사후관리. 너가 50만 원 있죠. 100만 원 중에 50만 원 부인했다. 50%였다. 50%가 그 이후 기간에 그대로 있잖아요. 유지되면 괜찮은데 왔다리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예요? 반영하겠다는 거야. 자, 면세 비율이 처음에 취득할 때 50%였는데 그 이후 기간에 60%가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면세 비율이 높았다면 그럼 추가적으로 더 세금을 내야 되겠죠. 만약에 면세 비율이 줄었다면 과세 비율이 높은 거니까 그만큼 뭐예요?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계산의 요건 한번 볼게요. 요건은 엔더 요건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있죠. 엔더 요건이다.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죠. 엔더. 다 만족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재계산의 요건은 애초부터 안분계산 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분계산 안 했으면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사후관리 규정이다 보니까 공통 원재료 같은 거는요, 면세, 과세, 가치실 공통 원재료 같으면 원재료를 투입해서 제품이 만들어 팔려 나가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좀 있죠. 지켜보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되니까 여기 감가상각 자산에 하나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원재료 등 재고자산은요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재료가 있는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통 원재료에서 안분계산했던 거는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상각자산에 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납부세액 재계산할 만큼 유의적인 변화율을 몇 프로를 볼 거냐. 그래서 우리 법은 면세 비율의 증감입니다.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그죠?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그죠? 증감이 5% 이상이 된다면, 그럼 유의적인 변화라고 보고 납부세액 재계산하고, 5%도 안 되면요. 그런 계산기 안 꺼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계산기를 꺼낼 만큼 유의적인 변화율이 5% 이상이라고, 증감 5% 이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죠. 요 산식에 의해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해요.
근데 별로 어려운 산식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2020년도 제 1기 때 트럭을 샀어요. 트럭. 아까 전에 했던 1000만원짜리. 그리고 이제 세액 100만원 VT. 이거는 공통매입책이에요. 공통매입책이요. 그 다음에 이때 2020년도 1기 때 그죠? 과세 면세 볼게요. 과세 면세 비율이 아까 전에 그 얘기예요. 5억이었다 가정할게요. 그 요 연도가 바로 취득한 연도다 그죠? 그럼 면세 비율 50%잖아요. 그때 뭐 했겠습니까? 안분 계산 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냥 했던 그죠? 100만 원 중에서 얼마만큼? 면세비 50%만큼 해서 50만 원 뭐예요? 부인했다 이 말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맞죠? 방금 아까 전에 제가 했던 트럭에 대한 얘기를 요렇게 한 거잖아요. 취득하고. 요렇게 해서 딱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 이제 얘기라고요. 이거는 요때 시점에 안분 계산이라면 그 이후 기간 사후관리 규정이니까. 그러면 2020년 2기 때 하고 2020년 1년 1기 때 하고 2기 때 하고 2022년 1기 그렇게 보겠습니다. 면세비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4억이고 여기 6억이 된 거예요. 요거는 4.1억이 되고요. 5.9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7억이 되고 여기 3억이 됐어요. 7억이 되고 3억이 되고 7억이 됐다 가정할게요. 자, 기간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면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60%, 얘는 59%, 얘는 30%, 얘는 7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후 기간에 계속 이렇게 면세 비율이 똑같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60%였다면 얼마 부인했겠습니까? 60만 원 부인했죠. 근데 50%였다니까 50만 원 부인했죠. 그럼 추가적으로 얼마만 더 부인하면 돼요? 10만 원만 더 부인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60%였다면 60만 원 부인했었는데 50%밖에 안 됐으니까 50만 원 부인했고 추가적으로 10만 원만 더 부인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체감률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 체감률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이 기계를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중요한 부가치세법의 가정이고, 이 얘기는요, 간주 공급할 때 배웠어요. 간주. 그죠? 건물 구축물은요, 몇 프로씩 떨어진다고요? 5%씩.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요, 차량이랄지 기계랄지 이런 것들은요, 25%씩 떨어진다는 가정이 있죠. 요걸 이용해서 구해요. 그러면 보세요. 1 빼기 체감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은 5%고,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내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시기를 빼고 경과된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감된 면세비율은 10%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10%니까 더 세금을 더 내야 돼. 10만 원 더 내야 되잖아요. 그죠? 더 10만 원 더 부인해야 되는데 지금 트럭이니까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25%가 떨어졌으니까 7만 5천만 원 더 낸다. 이 말이 이 산식이 이거예요. 저 산식의 얘기가 이거거든요. 별거 아닌 산식이에요. 그러면 산식을 한번 볼게요. 어차피 제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니까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처음에 납부색 재산을 해볼게요. 일단 재계산 조건이 되는지 봐야 돼요. 세 가지 조건. 안분 계산 했었냐? 했다. 감가상각 자산이냐? 트럭이다. 맞다. 그러면 면세비율의 정감이 뭡니까? 5% 이상 차이 나나? 10% 지금 10%가 뭐예요? 지금 현재 10%가 플러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볼게요. 100만 원 곱하기 1 빼기 체감률은 25%예요.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지금 빼고 취득으로부터 한기수 지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지금 현재 면세비는 60%죠. 직전은요 50%가 되죠. 그럼 이건 7만 5천 원 이렇게 돼요. 이만큼이 부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하면 10만 원 더 부인해야 되는데 가치가 2만 5천 원 떨어졌으니까 7만 5천 원을 부인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산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봐요. 이번 시험에. 한 줄을 치면 돼요. 별거 아닌데요. 그 다음에 얘는 할까요? 안 할까요? 얘는 납부세액 제계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 정감이 뭐예요? 1%가 마이너스 났잖아요.
5% 이상 차이 나야 되는데 안 했잖아, 그죠? 안 하고. 얘 한번 볼게요. 얘는 요건 납부색적인 효과를 반영 안 했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반영이 되냐면 요 효과는 안 녹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몇 프로죠? 30%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60%에서 얼마로 떨어진 거예요? 면세 비율이 30%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해볼게요. 100만 원 곱하기 1 빼기 25% 곱하기 경감 3가지기간. 여기서부터 빼고 하나, 둘, 셋 3가지기간. 그럼 지금 면세 비율은 30%잖아요. 직전은 60%잖아요. 60%. 그럼 요 금액이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30%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7만 5천 원 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7만 5천 원 된다는 말은 그만큼 납부할 세계 적금을 뺀다는 거예요. 덜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볼게요. 얘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볼게요. 100만 원 곱하기 1 빼기 25% 곱하기 뭔가 4가 되죠. 4가 되면 1이 되잖아요. 그럼 1 빼기 1은 0이 되잖아요. 의미가 없죠? 안 한다 이거잖아. 왜 안 할까요? 여기 바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는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래서 건물은 10년까지 하는 거고요. 계속. 그리고 일반적인 건물 외의 자산은요. 4년, 2년 있죠. 2년. 4가지기간 2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야? 없어지게 되는 그런 그죠? 규정이죠. 그죠? 이거를 그냥 의미 논점을 보고 이제 문제 입력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쉬워요. 문제만 잘 간추리면 되니까. 그리고 납부세액제 계산은 예정 때 할 수 있겠습니까? 납부세액제 계산은요. 납부세액제 계산은 예정 때는 못하죠. 왜 예정 때 못할까요? 이 면세 비율이 기 단위의 면세 비율이잖아요. 근데 예정 때 면세 비율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납부세액제 계산 확정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해당 사업자는 세계산세액을 해당 과세액에 확정신고. 확정신고밖에 안 돼요. 예정 때 안 된다. 예정신고 불가하다. 안 된다. 그죠? 확정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기계장치하고 원재료 있으면 원재료는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예제 문제를 가지고 요 부분이 뭐야? 여러분 실제 기출 문제인데 78회인데요. 여기 문제지 볼게요. 문제지에 요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요거 78회가 요거예요. 78회 요 문제를 가지고 있죠. 납부세액제 계산 78회 한번 나왔고요. 그것도 4년 말인가 한번 나온 문제예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하게 설명했으니까 시험은 요 정도 나와요. 그죠? 시험은 요 정도고 나머지 거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마이너스한 것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이 가볼게요. 당회사는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고. 다음 자료를 보고 확정비가 가치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서 여기 보니까 탭키 납부 또는 환급 재계산 탭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여기서 요걸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여기를 작성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작성하라 이 말이죠. 자,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없고 각 과세기간마다 적절하게 명세표를 다 작성하고 그죠? 그런 거 다 제대로 했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지적 내역이죠. 건물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재료도 뭐예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있죠. 납부세액 재계산의 대상은 뭐예요? 일단 안분계산 했었고 이거 안분계산 그죠? 안분계산 했었고 적절히 명세표를 했었고 근데 상각자산이어야 되잖아요. 감가상각자산이어야지 사후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고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재고는 안 된다 이거. 제끼라 이 말. 건물하고 기계장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걸 염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 면세 비율의 정감이 뭐예요? 5% 이상 차이 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지금 기준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하고 작년도 기준, 직전 과세기간 기준에 뭐예요? 면세 비율의 정감이 제대로 5% 이상 나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지금 현재 면세 비율은 얼마가 될까요?
8억 중에 차지하는 2억이니까 얼마? 25%가 한 거. 맞죠? 25% 맞지? 25% 여기 면세비 25%요? 김현재. 직전은 얼마예요? 50%라고 50%. 면세비요. 그 직전은 40%라고. 그러니까 이때 10%만큼 늘어났으니까 했을 거고 지금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25% 늘어났잖아요. 25%만큼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부세액 재계산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저 손을 해보면 뻔해요.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건물은 그저 체감률이 건물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납부세액 해볼게요. 요거 2천만 원. 안보게 2천만 원. 1 빼기 체감률이 5%잖아요. 그래서 그죠? 5%를 우리가 계산 안 해도 그거 치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경과된 과세기한수는요. 지금 이때 시득 이때 했잖아요. 정식권은. 그죠? 예, 요거 빼고 요 시점이니까 하나, 둘, 그죠? 경과된 과세기 2과세기간 곱하기 지금 현재 얼마예요? 25%에서 예전에 50%였다, 그죠? 그럼 요 금액이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지금 25%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90%니까 1800에 25%면 얼마지? 그럼 450이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4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있잖아요. 납부세액 재계산 할 때, 그죠? 우리가 납부할 세액에서 이만큼을 빼고 낸다, 이 말이야. 450. 자, 그러면 요거 우리 같이 일기 확정 신고 때니까요. 이거 한번 실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냥 다른 데 안 바꾸고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펼쳐져